자, 70조. 자, 우리가 그동안에 다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새로운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좀 정리를 하는 건데, 자, 먼저 시행. 자, 시행이라는 것은 자, 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자.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그런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의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래서 만약에 집합이니까 이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라는 이름의 집합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 집합의 원소는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그러니까 1부터 6까지가 되겠지. 1, 2, 3, 4, 5, 6.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부분 집합으로 표현하면 3의 배수니까 이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 3이랑 6을 갖는 그런 집합이 이 사건을 집합으로서 표현한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사건은 뭐 3의 배수 나오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4번.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뭐 예를 들면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주사위 한 개 던질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5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집합을, 이런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표본 공간, 요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자, 사건은 그 중에 부분 집합,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인 것. 자, 그 다음 전사건. 자,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것은 표본 공간과 같다. 표본 공간. 발음이 어렵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뭐 숫자가 나오는 그런 사건. 당연히 숫자가 나오겠지. 주사위를 던지면. 이런 걸 이제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전사건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전이라는 게 약간 전체 집합 그런 거니까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공사건. 공사건은 공집합이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뭐 7이 나오는 그런 사건. 그럼 이제 공사건이지. 주사위에선 7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집합으로는 당연히 공집합처럼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용어들 이제 새로 나왔는데 뭐 크게 뭐 중요하거나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 주면 돼. 자, 그 다음 자, 밑에 2번 가면 이제 배반사건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합사건 그리고 곱사건이라고 있는데,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둘을 이제 합치는 걸 합사건이라고 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다음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 첫 단원에서 뭐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그거랑 같은 의미로서 생각을 좀 해주면 돼. 자, 근데 이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은 그 의미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배반 사건. 어떤 두 사건의 관계를 보고
그 관계가 배반 사건의 그 의미와 맞으면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의미는 이거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다시 말하면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는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건을 내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B라는 사건은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A랑 B는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얘들 둘 같은 경우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사건. 여사건은 너희가 이제 집합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C라는 사건을 정해볼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6의 약수,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만약에 C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C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C의 여사건. 그러니까 C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6의 약수니까 주사위 중에서는 1, 2, 3, 6 요게 나오는 사건이 되겠지. 그럼 C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C라는 사건 요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을 전부 다 여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C의 여사건이면 뭐 4 또는 5가 나오는 그런 사건을 이제 C의 여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집합이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기호로는 우리 여집합 그 기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 부분에 C 조그맣게 써주면 돼. 여집합. 자, 그래서 배반, 뭐 여사건은 의미가 좀 이제 단어에서 충분히 유추가 되는데, 배반 사건은 거의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 너희가 의미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 요것만 좀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71쪽 넘어보자. 자, 주사위로 지금 예를 들고 있거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A, B, C 중 서로 배반인 관계가 되는 두 사건을 구하시오. 당연히 A랑 B겠지만 그냥 한번 써볼게. 자, A라는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짝수니까 2, 4, 6 주사위 한 개 던질 때는, 그 다음 B라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 3, 5가 되겠지. 그 다음 C라는 사건은 4의 약수라 했으니까 1, 2, 4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중에서 서로 배반인 관계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A랑 B가 되겠지. 교집합이 없잖아. 절대로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A, B가 되겠다. 자, 그래서 배반의 의미를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자, 이번에는 시행이 좀 바뀌었는데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그런 시행에서, 자,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6의 약수니까 1부터 8 중에는 1, 2, 3, 6이 있겠지. 1, 2, 3, 6. 자, 그리고 전체는 당연히 1에서 8까지고. 자, 근데 그 중에서 A가 1, 2, 3, 6이니까. 자, A와 배반 사건 관계가 되는 그런 사건은 예를 들면 1, 2, 3, 6이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잖아. 자, B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A와 배반인 B로서 가능한 사건, 집합은 1, 2, 3, 6이 없으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7이 나오는 경우 요 사건.
그리고 또는 뭐 8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지. 뭐 4랑 5가 나오는 것 등등 해서 되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1, 2, 3, 6만 없는, 1, 2, 3, 6이 없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집합 단원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결국 1, 2, 3, 6이 아닌 나머지 것들이 지금 4, 5, 7, 8이잖아. 그러면 A와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B로서 가능한 집합은 4 또는 5 또는 7 또는 8을 갖는 그런 집합. 다시 말하면 얘의 부분 집합이라면 A랑 겹치는 부분이 한 개도 없는 서로 배반인 관계의 사건이 되겠지.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원소가 4개짜리인 부분 집합. 요거는 몇 개 만들 수 있지? 16개. 왜냐면 원소가 4개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치면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원리를 조금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만들 4, 5, 7, 8을 갖는 집합은 이제 얘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 너가 얘의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자, 4. 니는 여기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지. 그래서 4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그 다음, 5랑 7이랑 8도 전부 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2의 4제곱. 헐, 2의 4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와 배반인 그런 사건은 총 16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방금 단어는 이제 용어,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배반 사건, 요것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이제 진짜 확률이 나오는데, 자, 확률 자체는 우리가 중2 때도 한번 했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의 뜻은 어떤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이제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며, 자, 기호가 중요해. 기호는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PA.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P, 괄호, 그 사건 이름 A 이렇게 넣어주면 돼. 여기서 P는 뭐 가능성,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 저것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중에 이제 수학적 확률은 간단하지. 요 뒤에 거 기억하면 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걸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PA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PA는 어떻게 돼? A라는 사건, 즉 6의 약수가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지. 1, 2, 3, 4, 5, 6 6개 중에서 6의 약수는 몇 개? 4개. 1, 2, 3, 6 4개니까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알던 그대로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은 통계적 확률인데 이거는 실제로 그 시행을 계속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것을 100번을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유기의 약수가 몇 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시행을 해서 구하는 그런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우리가 실제로 시행을 계속 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만 확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 의미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자, 그 다음.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요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들이야.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반드시 0보다는 같거나 크고 확률이 음수일 리는 없잖아. 그리고 1보다는 같거나 작다. 확률이 1을 넘어갈 수는 없지. 분모가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그것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확률이 당연히 1이 되겠지.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100%란 뜻이야. 100%. 그 다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아까 불렀었지. 그래서 공사건 같은 경우 그 확률은 0이다. 경우의 수가 0일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성질들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다.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겠다. 자, 그러면 74쪽 넘어와서 우리가 문제들 한번 볼 건데, 자, 문제들 보면 알겠지만 새롭게 배울 건 없어. 우리가 그동안 경우의 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갖고 확률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필수예제 3번. 자, 지금 상황은 시행은 어떤 시행을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그런 시행을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분수 형태로 확률을 구할 건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 두 개니까. 주사위 한 개당 경우의 수가 6이잖아. 그럼 몇 가지가 돼? 동주야 몇 가지 돼? 36가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러면 6개겠지. 1, 1, 2, 2. 그러니까 뭐 모두의 마블로 치면 더블 나오는 거지. 더블. 그래서 6가지. 약분하면 6분의 1.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 그럼 36분의. 자, 더해서 8 되는 건 우리가 다 세주면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 6 나오면 더해서 8이지. 그래서 쭉 세주면 돼. 2, 6, 3, 5, 4, 4, 5, 3, 6, 2. 그래서 총 5가지가 있겠다. 36분의 5. 자, 그 다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완전 제곱수 뭐야? 그건 제곱수지, 제곱수. 그래서 이건 36분의. 곱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장 작게 두 숫자가 나왔을 때는 1이고, 가장 크게 두 숫자가 나왔을 때는 6, 6에 36이니까. 자, 1에서 36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사이에 있는 제곱수들을 우리가 다 써보면 1도 제곱수고, 그 다음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4의 제곱인 16, 5의 제곱인 25.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1, 1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4가 되는 경우 곱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1이랑 4도 있고 2랑 2도 있고 4랑 4도 있겠지. 세 가지. 그 다음 9가 되는 경우는 얘는 하나밖에 없네. 3, 3. 그 다음 곱해서 16이 되는 경우는 뭐 4, 4밖에 없지. 그 다음 25가 되는 경우도 하나밖에 없네. 5, 5. 그 다음 36이 되는 경우는 6, 6. 자, 그러면 경우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 4가 아니고 4, 1이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가 있겠지.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 자, 그래서 뭐 약분해주면 4로 약분되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개수 다 구해서 분수 형태로 만들어서 답을 표현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요 정도까지는 사실은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고 우리가 확률의 의미만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부터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필수예제 4번 한번 보자. 자, 1번. A, B, C, D, E, F라는 애들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그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확률 문제는 항상 문제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일단 시행은 무슨 시행이냐면 저 6명을 그냥 무작위로 일렬로 앉히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6명을 일렬로 앉힐 때라고 했으니까 6명을 일렬로 앉히는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이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근데 그 중에서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이니까 우리는 6명을 줄 세우는데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경우의 수를 분자에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둘이 이웃한다 할 때는 우리가 그 녀석 둘을 묶어놓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를 배열하는 것처럼 그리고 5팩토리얼 배열을 해주고 그 다음 A, B는 저 묶음 안에서 자리가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저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주면 자 6팩분의 5팩 요거 약분해주면 6만 분모에 남게 되겠지. 자, 그래서 6분의 2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순열 이용해서 분자 분모 경우의 수들을 구해봤고 자, 그 다음 2번. 자, 컴퓨터 COMPUTER PUTER 여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게 될 확률. 자, 그럼 얘도 일단 분모는 간단하지. 분모는 그냥 알파벳 8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그리고 알파벳 보면 지금 같은 알파벳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8팩토리얼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분해. 자,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 그러면 저 8개를 배열하는데 C랑 T 사이에 2개가 온다. 자, 요거 조금 복잡하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8개를 배열을 하는데 일단은 C랑 T는 2칸이 떨어진 상태로 배열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C, 그리고 어떤 알파벳, 그리고 T. 이게 이제 한 묶음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고 나머지 4개의 알파벳은 그냥 무작위로 배열이 되면 되겠지. 자, 근데 그러면 C랑 T 사이에 들어가게 될 2개의 알파벳을 먼저 골라야 되잖아. 몇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골라야 되지?
총 8개인데 그 중에 C, T를 제외하면 총 6개가 남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들어갈 2개 골라야 되니까. 뭐 일단 고르기만 해볼까? 6개 중에 2개를 고르자. 자, 근데 만약에 뭐 OM이 골라졌다. 근데 OM 순서로 들어가는 거나 MO 순서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르지. 그래서 2개를 고른 후에 그 둘을 배열을 해줘야겠지. 자, 그리고 C랑 T도 C가 먼저 앞에 오느냐, 그 다음 T가 앞에 오느냐가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C, T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자, 그래서 6C2 곱하기 2 팩토리얼 곱하기 2. 요걸로써 일단 C랑 T 사이에 2개까지 이렇게 4개의 알파벳을 이 조건에 맞도록 묶어준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이제 CT가 포함된 이 묶음과 하나, 그리고 나머지 4개. 총 5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여기서 5팩토리얼이 더 곱해져야겠지. 자, 그래서 8팩토리얼 분해. 자, 얘가 분자로 들어가면 되겠다. 6C2 2팩토리얼 2 그리고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덩어리인 8팩토리얼이랑 5팩토리얼 약분하면 5팩토리얼은 다 날아가고 8팩토리얼에선 8, 7, 6이 남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C2 계산해주면 6C2는 15가 돼. 자, 그러고 나서 더 약분해주면 자, 여기 2 곱하기 얘가 4니까 이거 약분 8이랑 약분하면 2가 남겠지. 그 다음에 15랑 6은 또 3으로 약분이 되네. 그래서 5 남고 3 약분하면 2. 자, 이런 뭐 약분 다 한 거지. 자, 그럼 분모는 2랑 7이랑 2의 곱이니까 28. 분자는 5만 남았네. 5. 자, 그래서 2번처럼 배열될 확률은 28분의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배열할 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배열을 해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뭐 맞노? 자, 그러면 76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확률이라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2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이용한 경우의 수.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새로운 건 없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활용해서 경우의 수 2번 구해서 분수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자, 1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유형을 나눠서 지금 이 유형은 뭐 원순열을 이용하는 거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상황을 보고 너희가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해줘야 돼. 자, 1번 볼게. 남자 2명과 여자 5명을 원탁에 둘러 앉게 할 때 남자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 자, 그럼 또 분수 만들어야겠지. 먼저 분모. 일단은 그냥 7명을 둘러 앉히는 거니까 얘는 7명이지만 원순열이니까 우리가 몇 팩토리얼 하면 돼? 7명 원순열. 7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되어야겠지. 7팩토리얼 나누기 7. 그래서 6팩토리얼.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야. 7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거. 자, 근데 그 중에서 남자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남자 2명을 한 묶음 붙여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자 5명을 배열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남자 2명을 한 덩어리로 보면 총 6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것 같은 배열이니까 일단 5팩토리얼이겠지. 자, 근데 남자 둘이가 서로 자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 A, B 이거랑 B, A
요거는 다른 묶음 위치랑 다른 애들 배열은 전부 다 이제 같은데 남자애들이 자리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남자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하면 3분의 1이 되겠네. 6팩 5팩 나누면 6 남고 6분의 2니까 3분의 1.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분모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 낳는다. 그러면 당연히 5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원순열 5팩토리얼. 분해. 자, 근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 자, 마주보는 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총 6명이니까 자리가 6개 있겠지. 자, 요거 부모님을 먼저 앉혀야 되겠지. 마주보게 하도록. 근데 부모님 앉힐 때 우리가 경우의 수가 필요한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아빠가 여기 앉으면 엄마가 여기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앉힐 때 경우의 수는 몇 개? 이걸 계산상에 우리가 넣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어디 앉든 간에 지금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혀봤지만 만약에 지금은 뭐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여기 앉았어. 엄마는 당연히 여기 앉겠지. 엄마 아빠 마주 봐야 된다 하는데. 근데 이거랑 서로 경우가 다른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아빠 마주보기 앉을 때는 경우의 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그냥 나머지 4명 가족 말고 그냥 엄마 아빠 2명만 있다 치고 요 2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2명을 그냥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돼? 몇 팩토리얼? 엄마 아빠 또는 아빠 엄마 이게 다르잖아. 근데 엄마 아빠를 원탁에 둘러 앉힌대. 똑같이 그냥 어떻게 앉든 간에. 그러니까 2명을 원탁에 둘러 앉힌다 그러면 2명 빼기 1 팩토리얼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먼저 마주보고 앉힐 때는 경우의 수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어디 앉든 간에 앉고 나서 나머지 4군데에 나머지 4가족이 어떻게 앉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무작위로 일단 앉혀놓고,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을 앉힐 때 이거 잘 생각해야겠지. 쌤 4명인데 어쨌든 원탁이 앉히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 맞겠니? 아니면 4명이고 원탁이지만 엄마 아빠가 앉아버리는 순간 이 자리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4팩토리얼이 맞겠니? 뭐가 맞을까? 엄마 아빠가 안 앉아있고 그냥 4명 원탁에 앉히면 4명을 원탁에 앉히면 이거는 3팩토리얼이 맞다고. 왜냐면 이렇게 4명이 앉은 순서만 같다면 이렇게 앉든 똑같은 경우가 될 테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딱 앉아 있으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A, B, C, D가 시계 방향으로 A, B, C, D 순서로 앉혔는데 A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는 거나 또는 A가 여기부터 앉아서 같은 그 시계 방향 순서로 이렇게 둘러 앉는 거. 자, 지금 분홍색으로 쓴 거랑 흰색으로 쓴 거랑 경우가 같아 달라? 다르지? 첫 번째는 아빠 양옆에 B와 C가 앉았는데 두 번째는 아빠 양옆에 A랑 B가 앉았잖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앉히다 엄마 아빠가 앉고 나서는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란 뜻이야. 그냥 4명을 배열하는 거. 그게 돼버리는 거지. 엄마 아빠가 앉으면서 이 원탁이 자리 자체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원순열이 깨졌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지. 자, 그래서 여기엔 4팩토리얼. 나머지 4명은 그냥 순열로 앉게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뭐 5분의 1이 되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77조. 필수의 6번도 한번 보자. 자, 필수예제 6번. 이번엔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숫자를 만들 때, 자, 또 뭐뭐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린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자,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그럼 4개를 뽑아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 중복 순열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은 5의 4제곱. 분모에 들어갈 건 5의 4제곱이고. 자, 근데 이 만들어진 숫자가 짝수가 될 확률. 이 숫자가 짝수일 확률. 그럼 5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만드는데 짝수 몇 개 만들어지냐, 이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4자리 정수인데 일단 마지막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5개의 숫자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겠지. 2 또는 4.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3자리는, 그러니까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무작위로 넣어도 되니까 여기가 5 파이 3, 즉 5의 3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5의 3제곱으로 앞에 3자리 채워주고 그 다음 1의 자리는 2랑 4 2개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되겠네. 5의 3제곱 곱하기 2. 자, 그래서 5 3개 약분시키면 5분의 2의 확률로 4자리수 만들 때 짝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문제 우리 계속 풀고 있지만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 새롭게 배운 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배반 사건 정도밖에 없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넘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쭉 활용해서 지금 확률 문제로 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앞에 거 좀 복습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앞에 게 더 중요한 거지. 자, 이번에는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자, 7개 문자 AVO, CADO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수 중에 분모 밑에다 넣어줘야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순열인데 지금 A가 같고 그 다음 O도 같네, O. 그래서 요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표현을 하면, 자, 분모에 들어갈 것은, 자, 우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했지? 지금 7개인데 2개가 서로 같아. 그러면 이거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어떻게 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분모에. 그냥 7패? 그냥 7팩이면 다른 알파벳 7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근데 지금 A가 2개 같고 O가 2개 같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겠지. 2팩으로 나눠야겠지.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그러니까 쟤들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서로 알파벳이 같으니까 구분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만큼 개수를 줄여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자, 이게 7개 중에 2개가 같은
경우에 일렬로 나열하는 총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 중에서 자, 근데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대. 모음끼리.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음끼리 한번 써보면 지금 또 같은 거 A 두 개랑 O 두 개가 지금 모음이잖아. 그러면 A 두 개랑 O 두 개. 얘들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고 나머지 V, C, D는 무작위로 나열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붙을 확률을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일단 이웃할 경우의 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웃하는 거는 묶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웃한 덩어리랑 V, C, D 이렇게 4개를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이웃해야 되는 것, 그 이웃하는 그 묶음 안에서 자리를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꼭 A끼리 붙을 필요는 없잖아. AO, AO 이렇게 붙더라도 모음끼리 이웃한 거니까. 그러면 요 안에서 얘들 넷이 다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4팩토리얼. 근데 이 4개를 배열할 때 보니까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지.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분모에 또 나눠줘야 되겠지. 요거 이해돼? 앞에 4팩토리얼은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고, 뒤에 곱해지는 것은 그 이웃해야 되는 그 묶음 안에 것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근데 안에 묶음이 또 같은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곱하기를 해줘야겠지. 안에 게 4개짜리 묶음이니까 기본적으로 4팩토리얼인데 2개가 또 같잖아. 그래서 2팩 2개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것 통째로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지. 4팩토리얼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 2팩. 자, 그러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지저분하게 분수 들어가 있으니까 2팩 2개는 아예 곱해버려서 없애주자. 똑같이 곱함으로써. 그러면 2팩 2개 날라가고 분자에 있는 것도 날라가고. 자, 그럼 남은 게 7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2개의 곱인데 이것도 또 약분해주면 7, 6, 5 남고 4팩토리얼 1개는 그냥 날아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남는 게 7, 6, 5 곱한 것 분의 4팩토리얼 4, 3, 2, 1. 자, 그럼 여기 3이랑 2는 6으로 약분시켜주고 더 이상 약분은 안 되니까 답은 35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 그러니까 7개 나열하는데 모음끼리 우연히 붙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이야. 4개가 어떻게 다 붙니? 그 확률을 계산하니까 35분의 4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79쪽. 자, 이번에도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 자, 필수예제 8번.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그리고 초록색 공 5개가 들어있다. 근데 그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요건 거지. 자, 1번. 4개 모두 초록색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1번 계산을 하면 일단 분모가 뭐가 돼야겠어? 7개 중에 4개를 꺼내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봐. 중복 가능한지, 그리고 순서 중요한지. 7개가 아니고 총 10개구나. 10개 중에 일단 4개를 꺼내는 거야. 그냥 10시4겠지. 자, 왜냐면 흰, 검, 초, 흰 이거나 흰, 검, 초나 색깔만 똑같으면 순서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건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겠지. 10개 중에 4개를 꺼낸다. 10시4 분의
자,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초록공 4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요 5개 중에 4개가 꺼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5C4가 맞겠지. 초록공 5개 중에 4개가 꺼내지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5C4는 5가 되고 10C4는 19, 8, 7 얘를 4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4, 3, 2, 1 210분의 5. 자, 이렇게 나오고 5도 더 약분해주면 42분의 1이 되겠지. 확률이 엄청 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너무 따뜻하자. 그 4개의 공이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될 확률. 자, 그럼 분모는 일단 10개 중에 4개 꺼내는 거니까 10C4분의. 자, 분자는 흰 공 2개니까 저 흰 공은 총 3개가 있거든. 그래서 3개 중에 2개가 꺼내져야 되고, 그 다음 검은 공은 검은 공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모두 꺼내야 되네. 그럼 2C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분모는 아까 계산했듯이 210분의 분자는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70분의 1. 아까보다 확률이 더 낮네. 자, 그 다음 3번. 3번이 조금, 그래도 특이한 경우네. 3번 잘 보도록 하자. 자,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그러니까 총 4개를 꺼내는데 흰 게 2개면 돼. 나머지는 뭐 초록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이 없어. 4개 중에 2개가 흰 공이면 된다는 뜻이야. 딱 생각을 해도 아까보다 확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분수로 만들면 일단 10개 중에 4개 꺼내는 거니까 10C4분의. 자, 흰 공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반드시 꺼내야 돼. 자, 그럼 남은 2개가 남았는데 남은 2개는 저기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 이제 쟤들 중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남은 7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0C4 또 210분의. 자, 3C2는 3이고 7C2는 7, 8에 56 나누기니까 28이네. 자, 그래서 3으로 한번 약분해주면 70. 그 다음에 7로 또 약분되는 7로 약분.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지. 자, 아까 것들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잠깐만. 답이 틀렸네. 7, 8이 아니고 7, 6이구나. 7C는 7, 6에 40인데 나누기 2팩토리얼 하니까 21이네. 그럼 10분의 3이 맞겠지. 자, 그 다음 80번. 80쪽. 자, 우리 그동안 경우의 수 배웠던 거 순서대로 지금 문제가 유형별로 나오고 있지. 중복조합. 자, 이것도 당연히 뭐 유형 자체가 중복조합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풀 때 중복조합 쓰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뭐를 이용하는 확률이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거 모른다 가정하고 너희가 그냥 문제를 읽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을 좀 해주면 되겠다. 자, 1번. 뭐야?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4종류의 꽃을 파는 꽃집이다. 근데 5송이를 사서 선물을 할 건데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대. 중복은 허용한대. 그래서 무작위로
다섯 송이 골라서 살려고 한다. 그때 수선화가 두 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분모부터 해보자. 분모는 그냥 좀 계산 간단히 되겠지. 자, 그리고 꽃은 지금 다섯 송이 이상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 왜 하필 다섯 송일까? 이 관로 안에 있는 조건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이 전부 다 다섯 송이 이상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총 다섯 송이를 사는 건데 같은 꽃이 5개 뽑힐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 만약에 다섯 송이 사는데 장미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섯 송이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우리가 다섯 송이를 산다 했으니까 여기서 단 뭐 다섯 송이 이상씩 있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얘는 꽃은 충분히 많다. 충분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모 몇이 될까? 조합될 수 있는 그 꽃다발의 가지수가 되는 거지. 순서가 의미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장미, 수선화. 5개구나. 그러니까 꽃집 주인이 장미, 수선화 해서 이렇게 주는 거랑 수선화, 장미 이렇게 해서 주는 거랑 똑같지? 여기상에 뭐 꽃의 위치가 구분이 되거나 그렇진 않잖아. 뭐 알아서 잘 예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순서는 의미 없고 중복은 허용하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꽃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송이를 뽑아갖고 꽃다발을 만드는 거니까 4H5가 맞겠지. 자, 그래서 4H5분의 자,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만든다라고 하자.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마음껏 주세요 했는데 선물할 애가 보니까 애가 수선화를 좋아해. 근데 너무 수선화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나 수선화 2개만 딱 넣어줘. 그래서 수선화 2개는 꼭 들어가야 돼. 더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더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2개. 그러면 미리 말하겠지. 다른 건 맘대로 넣어도 되는데 그 수선화 2개는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5개의 꽃 중에 수선화 2개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3개만 이제 무작위로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꽃의 종류는 몇 가지? 수선화 빼고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3개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종류의 꽃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저기 빈 곳에 꽃 3개를 채워주면 되겠다. 3H3은 되겠지. 자, 수선화 2개를 꼽는데 뭐 경우의 수가 필요하진 않잖아. 자, 그래서 4H5분의 3H3이 되겠다. 자, 중복조합은 그냥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지. 그래서 4H5는 둘이 더하면 9인데 빼기 1하니까 8C5가 되는데 간단한 계산으로는 8C3. 그 다음 3H3은 더하면 6인데 1 빼면 5지. 그래서 5C3인데 우리는 5C2로 계산. 뭐야? 자, 그래서 8C3은 계산하면 8, 7, 6 나누기 3, 2, 1. 근데 3, 2가 6이니까 8, 7, 6 중에 6 약분. 그래서 8과 7만 곱하면 되니까 56이지. 그 다음 5C는 당연히 10이고. 자, 그래서 2로 약분해주면 28분의 5. 자, 그래서 28분의 5의 확률로 수선화가 딱 2송이만 들어가는 그런 꽃다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2번. 자, 저금통에 저금을 한다. 자, 근데 동전은 500원짜리 8개고 저금통은 달라. A 저금통, B 저금통, C 저금통. 자, 그래서 500원짜리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자,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 그럼 우리는 일단은 요거 떠나서
500원짜리 8개를 저금통 3개에 넣는 경우의 수,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지. 이것이 분모가 되겠지. 자, 그럼 분모 어떻게 될까? 500원짜리 8개를 A, B, C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는 거야. 물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8개의 동전을 3개의 저금통에 넣는 거지만 이거는 계산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 그치, 3H8이 맞겠지.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은 구분될 리가 없거든. 똑같은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 중에서 총 8번의 선택을 해주면 돼. 그래서 선택된 횟수만큼 500원짜리를 그 개수를 넣으면 되는 거지. 혹시나 A가 8번 선택됐다 그러면 A에다 500원짜리 8개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 B, C 3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순서는 의미 없지.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중복 허락하고 순서는 의미 없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구해지겠지. 자, 근데 이것 중에서 빈 저금통 없이 적어도 한 개씩은 동전이 전부 들어간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빈 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한 개씩 넣어 놓으면 되는 거지. 미리 500원짜리 한 개씩을 넣어 놓고, 자, 그러면 동전은 이제 5개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럼 이 5개는 이제 또 무작위로 우리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나머지 5개 A에 다 넣어도 괜찮아. 그럼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총 중복 허락해서 5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뽑힌 알파벳 개수에 따라서 500원짜리 5개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H5. 자, 그럼 얘는, 자, 이거 조합으로 바꿔주면 10C8이 되는데 10C2로 계산을 하고, 자, 얘는 더하면 8이니까 1 빼면 7C5인데 7C2로 계산을 하자. 자, 그래서 10C2는 45지. 그 다음 7C2는 42, 21. 자, 그래서 3으로 약분해주면 15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81조. 좀 어렵네. 자, 통계적 확률.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10개의 공이 있다. 근데 흰 공 몇 개, 검은 공 몇 개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근데 여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 걸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공이 총 10개가 있어. 근데 흰 공, 검은 공 개수는 모른다. 근데 일단 이것을 문자로 표현해보자. 구해야 되는 게 흰 공 개수니까 우리가 흰 공 개수를 만약에 X개로 표현한다면 총 10개가 되려면 검은 공은 몇 개 있다라고 보면 될까? 총 10개고 흰 공은 우리가 X개 있다 표현을 했어. 그럼 검은 공은? 총 10개. 근데 흰 공 X개, 검은 공. 10 빼기 X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몇 개씩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그러니까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뽑는 거야. 그러면 뭐 흰일 수도 있고 검일 수도 있고 흰검일 수도 있겠지. 근데 3번에 한 번 꼴. 즉 얘는 다시 말하면 확률로 치면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얘는 3분의 1. 자, 3분의 1의 확률로 어땠냐면 2공 모두 흰 공.
자, 그러면 이 주머니에는 흰 공을 몇 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흰 거가 2개 있어. 검은 거가 8개 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너희가 눈 감고 2개를 계속 꺼내는 거야. 그랬더니 뭐 흰 체크를 하는 거지. 이번에 흰 거 나왔다. 그 다음에 검은 거 흰 거 나왔다. 그 다음에 검은 거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딱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3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수가 있을까? 확률적으로 좀 말이 될까 이게?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면 내가 눈 감고 2개 뽑았을 때 이게 둘 다 흰 공일 확률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확률상 엄청 낮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3분의 1의 확률로 2개 모두 흰 공일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과연 흰 공이 몇 개 있고 검은 공이 몇 개 있었기에 3번에 한 번 꼴로 흰이 나올까? 이런 말이겠지.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되겠다. 2공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야. 아까는 개수가 나와 있고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한 건데 지금은 대신에 개수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될 확률은 3분의 1이다. 확률이 먼저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식은 똑같이 세워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3분의 1 쓰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해보자. 일단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니까 10C2가 맞겠지. 자, 10C2분의 흰 공이 2개 꺼내줘야 돼. 흰 공은 우리가 지금 X개 있다라고 봤거든. 그러면 X개 있는 흰 공 중에 2개를 꺼내야 된다. 그럼 검은 공은 10 빼기 X개가 있는데 얘는 한 개도 꺼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어차피 이건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 근데 얘를 계산을 하면 3분의 1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야. 식이 이렇게 되겠지. 아까랑 똑같은 거지. 근데 아까는 여기 X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고 지금은 확률이 먼저 나와 있다. 뭐 이 차이밖에 없어. 자, 그럼 계산해주면 일단 10C는 45로 계산이 되겠지. 그 다음 뭐 10 빼기 C, 10 빼기 XC 0은 그냥 1이니까 생략해주고, 자, XC2 얘는 표현을 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 XC2 어떻게 해주면 되지? 너희 5C면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빼기 2. 그치? 그럼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 숫자에서 이 수 두 개만큼 나열하는 거잖아. 1씩 작아지면서. 그럼 X 곱하기 X 빼기 1을 C2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이거 했더니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자, 요거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히 계산해보자. 45분의 얼마가 3분의 1인 거야? 15. 얘가 15여야겠지. 자, 2분의 뭐 했을 때 15가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2분의 30. 자, 그러면 x가 얼마여야 될까? 연속된 두 숫자. 어떤 숫자 그리고 걔보다 1 작은 숫자 곱했더니 30 나오는데 그럼 x는 얼마? 그치? 6, 5, 30이니까 x는 6이 맞겠지. 자, 따라서 x는 6. 이게 어차피 개수니까 답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굳이 뭐 2차 방정식, 뭐 인수분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숫자 집어넣는 방법으로 쉽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흰 공은 6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3번에 한 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83쪽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자. 기하적 확률. 자, 기하라는 건 도형을 말해, 도형. 그러니까 제일 간단히 표현하면 관역 생각하면 돼, 관역. 만약에 사각형 모양의 관역이 있고, 자, 이거를 정확히 4등분하고, 자, 여기가 당첨. 여긴 전부 다 꽝. 자, 그리고 빗나가는 경우 없다. 자, 그럼 너희가 당첨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4분의 1. 그렇지.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 어떤 도형의 부분에서 우리가 확률을 생각할 때 당연히 넓이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체 넓이분의 뭐 어떻게 될 넓이,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4분의 1. 그래서 도형 나올 때는 넓이로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1번, 특강 1번 문제. 요것만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근데 도형이 방금 내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렇게 간단한 거 말고 조금 복잡한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의 성질 같은 건 좀 알아둬야겠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그러니까 그냥 정사각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쪽에 뭐냐, 뭐 던진다라고 치자. 던져서, 바늘 던져서 점 하나를 찍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점 P는 뭐 이 내부에 어디든 찍힐 수 있겠지. 자, 근데 그 점 P와 이 정사각형의 아래쪽 두 꼭지점인 AB를 이었을 때, 그럼 당연히 APB라는 삼각형이 될 텐데,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둔각이라는 것은 당연히 90도보다 더 큰 각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럼 볼게. 자, 생각해봐. P점이 어디 있고 A점, B점을 이었을 때 여기랑 여기 각이 둔각이 될 수 있겠니? 없겠지. P가 아무리 왼쪽으로 쏠려서 여기 있어 봤자 A각이 제일 커져봤자 90도란 뜻이야. 절대로 둔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당연히 P 쪽에 생기는 P 쪽 각, 얘가 이제 둔각이 될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근데 뭐 그림 대충 봐도 알겠지만 P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P 각은 되게 작아져. 예각이 되고. 그럼 P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금 각을 보면 각이 커져서 둔각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넓이가 4짜리, 지금 넓이가 4잖아. 넓이가 4인 요 면적 중에서 P가 꼽혀야 될 면적은 어느 부분인가? 요걸 생각하면 돼. 자,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원에서 했던 거 생각해보자. 원에서 우리 원주각이란 걸 배웠는데, 자, 중심을 지나는 현인, 우리가 지름을 하나 그어보면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원주각, 그러니까 AB에서 이렇게 쏘는 거지. 이런 각, 또 요런 각, 요런 각, 여러 개의 원주각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전부 다 몇 도였어?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얘들은 전부 다 90도였지. 자, 그러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위쪽 반원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 반원에 걸치는 위치에 P가 온다면 그때의 P각은 전부 다 90도가 될 거란 뜻이야. 그리고 그 위쪽으로 P가 더 멀리 찍히면 당연히 각이 더 작아지면서 예각이 되겠지. 그러면 P는 어디에? 이 반원 안쪽에 점 P가 위치한다면 90도보다 더 커지는 각이 되는 둔각 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확률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확률로 표현을 해주면 점 P가 찍힐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넓이가 4인 그런 정사각인데, 실제로 둔각이 되기 위해서 P가 찍혀야 될 부분은 반지름이 1이 되는 그 반원의 넓이만큼이 되거든.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얼마야? 반지름 제곱해주고 파이 붙여주면 파이잖아. 근데 그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4분의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정리해주면 8분의 파이. 확률이 이렇게 되겠지. 파이가 대충 뭐 3.14 정도 되니까 8분의 3 뭐 이 정도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확률로 이 삼각형은 둔각이 될 것이다. 답은 8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도형에서는 넓이로서 확률을 구하자. 자, 잠깐 쉬었다가 확률 요거 밑에 거 확인 체크들 풀어주면 되겠다.